비파를 딴 거를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하거든요. 일단 먼저 물에다 깨끗하게 씻으시면 되겠어요. 비파는 잘 멍들기 때문에 조심히 다루셔야 되는데요. 벌써 제가 따놓은 지 좀 됐거든요. 그랬더니 조금씩 멍들기 시작했어요. 근데 저는 그냥 이런 상태도 그냥 사용하고 있거든요. 효소에. 그래도 크게 맛에는 상관이 없고 설탕에 푹 절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멍든 부분만 조금 심하게 멍든 부분만 도려내고 그대로 쓸 계획입니다. 일단 깨끗하게 한번 씻어 볼게요. 이렇게 물을 담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비파를 넣고 이제 요 잔잔하게 나 있는 털들을 그냥 손으로 뽀득뽀득 문질러 주시면 돼요. 요 과정만 해주시고 그 털이 다 제거가 되면은 이제 한번 흐르는 물에, 깨끗한 물에 한번 씻어서 건져가지고 건조시키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. 비파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으셨으면 이제 양 꼭지를 따주실 거거든요. 양옆에 이렇게 달려있는 부분, 가지에서 나온 부분하고 이 과일 끝부분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. 이렇게 잘라줄 건데 일단은 요 끝부분은 그냥 이렇게 커팅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간단하게. 근데 요 부분은 뭐 깊이 도려내시면 되지만 이렇게 살짝 잘라주시면은 이 안에 얇은 막이 하나 나와요. 근데 이 안에 약간 보시면은 털 같은 것도 있고 먼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간혹 가다가 과일벌레 같은 게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. 드문 경우지만. 그래서 요거를 따주는 게 좋아요. 뭐 그대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비파 이 털 같은 거를 제거하는 거 보면은 이 안에 털이 있거든요. 요거를 같이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제거하는 거 조금 번거롭지만 이렇게 어렵진 않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은 씨가 있어요. 이게 아마 씨를 보호하는 막인 것 같아요. 요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거를 손톱 끝으로 살짝 건드리시면 쉽게 빠져나오거든요. 아니면 칼 끝으로 그렇게 해서 빼내시면 돼요. 이렇게 깨끗하게 빼내시고. 근데 이제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죠. 왜냐면 갈변이 금방 되니까 효소를 담가 놓으면 이게 색깔이 짙어지거든요. 잼도 그렇고. 근데 이 갈변 속도를 사람 손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. 아마 그래서 비파가 이렇게 좋고 맛있는 음식인데 보관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생산지에서 이렇게 소비자로 가는 그런 상태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요거를 이제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은 그렇게 유통을 하시겠지만 금방 무르고 금방 멍이 든다든지 상처가 나거나 칼집이 났을 때 갈변이 심하게 빨리 된다든지 이런 게 비파 과일의 단점이에요. 과즙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단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물기가 이제 제거된 것 같거든요. 그러면은 요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소독한 거예요. 유리 그릇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저는 그냥 집에 있는 거 이렇게 닦아가지고 계속해서 효소 만들 때 재활용으로 쓰고 있어요. 여기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쌓아주시면 돼요. 저는 이렇게 재료 흑설탕 준비했어요. 이 흑설탕으로 이제 차곡차곡 넣어주시면 됩니다. 흰 설탕이나 흑설탕, 뭐 황설탕 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흑설탕이 더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흑설탕으로 항상 하고 있는데 이제 모르겠는데 흰설탕보다 훨씬 숙성이 잘 된다고 해야 되나요? 꼈으면 이제 넣어주세요. 약간 이 흑설탕은 뭉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손이 좀 더 가요. 흰설탕보다. 흰설탕은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이렇게 좀 펼쳐서 뿌려줘야 돼요. 이렇게 한번 넣고요. 또 이제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아줍니다. 용기가 좀 넉넉한 분들은 그냥 부어서 쏟아서 이제 담아주시면 되는데
저는 용기가 좀 작으니까 좀 꽉꽉 채워주려고요. 빈틈이 없이. 용기가 그리고 또 너무 크면 이게 과일이 나중에 떠서 올라오거든요. 그러면 또 눌러줘야 돼서 그것도 좀 번거로우실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용기를, 적당한 용기를 찾아서 담아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켜켜이 이렇게 뭐 이런 거는 효소를 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설탕이 뭉치지 않게 골고루 좀 넣어줍니다. 맨 밑에다가 설탕을 안 까는 이유는 설탕이 녹으면서 가라앉아요. 그래서 굳이 맨 아래 밑에다가 설탕을 깔지 않고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설탕이 녹아 내려가면서 점점 이제 밑에도 설탕이 가라앉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설탕을 굳이 밑에다 깔지 않고 저는 과일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을 켜켜이 이렇게 쌓는 편이에요. 과일에 비해서 설탕이 조금 덜 들어갔을 때는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은 좀 과일이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. 그때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. 비파 효소가 완성이 됐어요. 이 위에다가 이제 설탕을 가득 더 담아서 넣어 주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밀봉한 후에 뚜껑을 닫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셔도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한 2, 3일 더 지켜봤다가 여기에다가 설탕을 조금 더 추가할 예정이에요. 설탕이 제가 준비한 만큼 다 들어가지 않았거든요. 담근 지 이틀이 지난 비파 효소의 상태입니다. 마지막에 설탕을 덮고 뚜껑을 밀봉해서 넣어두었는데요. 지금 설탕이 한 절반 정도 녹아있는 상태예요. 제가 설탕이 조금 부족해서 약간 첨가하기로 했잖아요. 근데 지금 설탕을 많이 넣는다고 효소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. 이렇게 발효가 잘 되려면 설탕 양과 과일의 양이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비파 같은 경우는 씨가 꽤 많아요. 씨가 과일의 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탕 양이 꼭 1대1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제가 담근 비파가 한 1kg 조금 안 되거든요. 근데 설탕은 한 600g 들어갔어요. 설탕은 한 100g에서 200g 정도만 첨가해 주려고 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 많이 녹아있죠? 그래도 이 정도면은 효소가, 비파 효소는 속을 새기지 않는 효소예요. 잘 성공합니다. 성공률이 꽤 높아요. 실패하지 않아요. 제가 3년째 비파 효소를 담그고 있는데 매년 맛있게 먹었어요. 가족들과도 나눠 먹고 그런 식으로 실패 없이 모든 분들이 또 비파 효소를 드셔보시고 굉장히 맛있는 효소다 하고 칭찬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. 아마 댁에서 효소를 담그시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. 그 대신 저장하실 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실온에서 이렇게 설탕이 녹을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요. 한 절반에서 그 이상 녹으면 설탕이 저는 냉장 보관을 했습니다. 김치 냉장고 같은 곳에다 냉장 보관을 했거든요. 냉장 보관을 해서 넣으시면은 거의 실패를 안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가끔 꺼내서 설탕 같은 게 이제 밑에 가라앉아 있을 수 있어요. 그런 것만 계속 저어주시면 되거든요. 그것도 뭐 생각나실 때 꺼내서 저어주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. 이렇게 해서 저의 비파 효소 담그는 거
보여드렸습니다. 어떻게 영상이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.